미국에 오셨거나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죠? 마트도 병원도 카페도 전부 다 차로 가야 돼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차에 관련된 괴담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그냥 무섭자고 만든 괴담이 아니에요. 진짜인 것도 있고 완전 가짜인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판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배경 설명을 살짝 해보자면 한국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특히 대도시 이외의 많은 대부분의 지역들은 차가 없으면 진짜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냥 일반 마트가 차로 10분,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건 다반사고요. 우리 집에서 마트까지는 진짜 그냥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걸어 다니지 않고 인도도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지역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노릴 때도 당연히 차를 중심으로 많이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와이퍼에 돈이 꽂혀 있으면 절대로 내리지 말라는 말. 첫 번째 괴담 같이 들어볼게요. If you see money on your car windscreen, do not touch it. Because this is a new method from thieves and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잠깐 어디 상점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다시 나와서 주차해놓은 내 차에 다시 탔어요. 그런데 내 앞 창문에 돈이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의뢰 돈이네? 바로 밖으로 나가서 돈을 가지고 오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돈을 집으러 밖으로 나갈 때는 자기의 가방이나 소지품은 보통 차에 있겠죠? 그리고 차에 시동이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가지러 나갈 때 문을 잠그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 돈을 꽂아놓은 나쁜 사람들이 근처에서 숨어서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은 재빨리 그 사람을 공격을 해서 차를 훔치거나 차 안에 있는 소지품들을 훔치거나 그 사람 자체를 어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한번 봐볼까요? 2022년 4월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 경찰서가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있어요. 가짜 $100 지폐가 주민들 차 와이퍼에 꽂혀 있다는 신고가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대 차에 다가가지 말고 바로 911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2022년 5월엔 위스콘신주 마셜필드 경찰서에서도 공식 경고가 나왔어요. 쇼핑몰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와이퍼에 돈이 꽂힌 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팩트 체크를 좀 살짝 해보자면은 물론 경찰이 경고는 했고 그런 것들을 봤다라는 신고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정말 명확하게 확인된 사건은 좀 제한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수법이 너무 좀 악랄한 수법인 것 같아. 돈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사람을 밖으로 꿰낸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차를 타기 전에 그 돈을 발견했다면 거기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 맞고요. 내가 차를 탔는데 내 앞 유리에 돈이 꽂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출발하세요. 절대 차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괴담입니다. My daughter works late. She gets off at 3 in the morning. This is the third morning in a row I found one of these on her car in the exact same spot, back passenger door. I didn't know what it was. I just kept cutting it off. 이분의 딸이 큰 도시에서 일을 하신대요. 일이 끝나고 나면 항상 새벽 시간대인 거예요. 아마도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서 일하면 보통 그 시간대에 일이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상한 거를 본 거예요. 자기 딸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 문에 검은색 짚타이가 3일 내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난 3일 동안 매일 그 짚타이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짚타이를 잘라내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똑같은 짚타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한테 어느 날은 물어본 거예요. 딸, 지난 3일 동안 내가 네 뒷차 문에 걸려있는 짚타이를 여러 번 잘랐는데 너 이게 뭔데 자꾸 달려있는 거야? 나 이거 뭔지 모르는데? 나 몰라요? 그래서 이 아버님은 이상하다. 이게 뭐지? 생각을 하고 있으셨대요. 이 영상을 찍기 바로 몇 분 전에 자기 동생이랑 통화를 했대요. 지난 3일 동안 내 딸 차 문에 이런 짚타이 같은 게 걸려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계속 잘랐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 남자 형제가 law enforcement라고 경찰 쪽이나 법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그거 당장 잘라버리라고. 그거 인신매매범들이 사람 골라내려고 차에 마크를 남겨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짚타이를 걸어놓은 표시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차를 몰고 있는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쉬운 목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납치범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도시 괴담이냐 아니면 진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냐? FBI와 경찰 모두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이건 본질적으로 도시 전설이에요. 진짜 목적은 그냥 사람들 겁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사례가 없다고 했어요. 이런 짚타이로 인신매매범들이 피해자를 표시했다는 사건이 단 한 건도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틱톡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좀 이야기들이 퍼져나갔고 경찰에 정말 많은 제보 전화가 왔었는데 모두 거짓이었대요. 이번에 다음 괴담을 같이 봐볼게요. This one is the overlay that captures your data when you type in your button. You can swipe your card. Most likely they have a skimmer device. 이거는 가스펌프 스키머라고 불리는 건데요. 대부분의 미국 주유소는 개개인이 주유를 하고 개개인이 페이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버튼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뭔가 늦게 눌리고 살짝 이게 덜컹덜컹한 느낌이 있다? 이게 너무 좀 뻑뻑한 느낌이 있다? 알고 봤더니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카드들은 그 비밀번호가 바로 이 스키머 기계에 의해서 바로 복사가 돼가지고 범죄자들한테 가버리는 거죠. 이건 말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Just did it again. That's fucking crazy. I'm not gonna pay card. Actually, No, I'm gonna take it. Thanks though. you can't do that, man.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냥 여느 편의점과 다른 게 없는데 이걸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하는 그거를 한번 들춰내 보니까 위에 있는 건 가짜고 밑에 진짜 키패드랑 진짜 카드 슬롯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네 미쳤네?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여기선 카드 안 내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라 들켰다 하는 눈빛을 보고 있어요. 사기친 도구를 가져가려니까 거기 일하는 점원이 You cannot take that. 그건 가져가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도 모자랄 판에 그거 가져가면 안 되지. 약간 좀 소름 돋지 않아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스키머 괴담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무섭게도 사실이에요. 이게 2023년 한 해에만 31만 5천 개의 카드가 스키밍 공격으로 유출이 됐어요. 연간 피해액이 10억 달러 이상. 지금 환율로는 1조 4천억 원 이상이겠네요. 첫 번째 영상처럼 주유소에 이 스키밍 기계를 설치하는 게 30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100m 밖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룰루랄라 그냥 평소랑 똑같이 차에 기름이 떨어졌네? 내가 가던 주유소에 가서 그거를 주유를 하고 집에 가는 동안 내 모든 카드 정보가 다 털리는 거죠. 여기 미국 주유소에 가면은 거기에 써 있어요.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 카드 리더기 모습인데 지금 당신이 보는 게 이 모습과 다르다면 의심하라고. 그리고 다음 괴담 같이 봐볼게요. 이거는 제가 좀 많이 무서웠어요. Getting rear-ended is shocking in itself, and natural instinct is to get out immediately and assess the damage. The male driver of the white sedan that hit her gets aggressive. Female accomplice tries to escape. He then shoves their helpless victim out of the way, jumps into her silver SUV, and also drives off, leaving her in the middle of the street. 이게 bump and rob이라고 있는 단어예요. bump and rob.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차가 나를 되게 살짝 박아요. 뭐야? 박았네? 무조건 내리잖아요. 주차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제 뒤에 있는 차 번호판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나를 받은 차는 사람이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내리더니 사진을 못 찍게 막 몸으로 막는 거야. 되게 aggressive하게.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여러분 대낮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외진 곳도 아니고 그냥 벌건 대낮에 이 여자분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차에 다시 타려고 이렇게 돌아서 자기 차에 타려고 가는데 이 남자가 그걸 보더니 먼저 운전석으로 들어가서 그 차를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차를 받은 차가 사람이 2명이 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남은 1명은 운전석 그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또 도망친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자기 모든 소지품, 차 그대로 벌건 대낮에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영상이 있는데 밤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길목 자체를 다른 트럭 몇 대가 막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운전자는 당연히 속도를 늦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 났나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트럭에 총을 든 무장 강도들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이 운전자가 아 저거 강도다 해서 그냥 거기를 바로 들이받고 가버려.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 경찰청에서도 그리고 FBI에서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조심하기가 쉽지 않죠. 저희가 같이 본 영상은 벌건 대낮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건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경찰청의 공식 가이드에서는 추돌 사고가 의심스럽게 느껴지면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주유소나 사람 많은 밝은 곳으로 이동한 뒤에 내리세요. 얘기해보면 이런 거지. 내가 어딘가를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가끔 내비게이션이 되게 꼬불꼬불한 약간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거 알죠? 내가 잘 모르는 길, 좀 낯선 곳, 그리고 어두울 때 그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저를 살짝 받았어요. 저 차 아까부터 뭔가 같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여기 내가 모르는 곳이고 나 혼자고 의심스럽다.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물론 사진 찍어야 되고 경찰 불러야 되죠. 이 사고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이 정체가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기다리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리노이에서 실제로 있었는데요. 2016년 4월 28일 새벽이 넘어가는 시간 미국 일리노이주의 엘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에 18살짜리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분은 랜덤 로드에 있는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겠죠. 밤이 늦은 시간이었고 혼자고 일단은 차에 타서 천천히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랜덤 로드랑 맥도날드 교차로 사이에서 신호등에 멈췄는데 옆에 차가 스르르 와서 서더니 어떤 남자가 창문을 내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타이어 완전 나갔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고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남자는 이 여자분이 애초에 월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부터 그 여자분을 주시하고 있던 남자였어요. 그리고 미리 타이어를 찔러 놓은 범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은 모르죠.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처 홈디포에 있는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어요. 그 홈디포 주차장도 이미 밤이 늦은 시간이라 사람도 차도 개미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밤이고 늦은 시간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 여자분은 살짝 경계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 남자분이 내려서 위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타이어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이 타이어를 다 고치고 나서 이 여자분이 그때 긴장이 좀 풀리고 경계가 좀 풀렸기 때문에 다가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여자분이 감사 인사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그 남자분이 그 손을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남자가 전기 충격기를 그 여자분 목에 갖다 댄 거예요. 진짜 잠깐 생각을 해봐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정말 1초 전에는 나한테 은인이었던 다소 친절해 보였던 이 남자가 갑자기 내 목에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댄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정말 대단한 게 전기 충격기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발로 막 수차례 차면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911에 전화해서 그날 범인의 몽타주까지 그려냈어요. 밤 늦은 시간 피해자를 타겟팅해서 타이어를 찢어놨던 이 범인의 이름은 조지 카스타네라, 30살의 남성이었어요. 이 남자는 무장폭력과 납치 미수 이 두 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아니 근데 14년형이면 이게 2016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4년 남았거든요. 4년 후에 이런 사람이 석방이 된다라. 그것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이게 이 여자분이 월마트 들어왔을 때부터 그 사람을 타겟을 하고 노렸다는 게 너무 소름 돋고 무섭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실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너무 무섭죠? 너무 소름 돋죠? 너무 조심해야 돼요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FBI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전체 폭력 범죄의 7에서 10% 정도가 주차장과 주차 건물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카제킹범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장소는 교차로, 주유소, 고속도로 진출입로, 세차장, ATM 같은 곳이거든요.
이 5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낮추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차에 타자마자 바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뭐 차에 타서 앉아서 폰 보고 문자 답장하고 가방 정리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텀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차를 타면 문은 바로 잠그시고 웬만하면 바로 출발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건 사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에 타자마자 문 잠궈요. 바로 잠궈요. 이건 진짜 원스텝 모션이에요. 닫고 잠궈. 미국은 아시다시피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차 타기 전에 뒷좌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들렀을 때, 주유소 잠깐 들렀을 때, 편의점 잠깐 들렀을 때 문 잠그는 걸 깜빡할 수도 있고, 뭐 잠깐인데 싶어서 문을 굳이 안 잠그고 빨리 들어갔다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문을 열고 뒷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기 전에 그냥 한번 쓱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한번 쓱 뒷좌석에 없나 한번 쓱 보고 타세요. 세 번째, 낯선 곳에서 추돌 사고가 났다면 바로 내리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거나 웬만하면 차 밖으로 혼자 나가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밤이고 외진 곳이고 내가 모르는 곳이고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절대 내리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욕을 먹으세요. I'm on the phone with the police. So can you wait?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던 건데 차 열쇠 리모컨을 멀리서 미리 누르지 마세요. 저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물론 리모컨으로 찾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빨리 들어가려고, 나 차에 바로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내 차 어딨나 눌러보면 어디 있는지 알면서 어딨나 하면서 미리 삐삐삐삐 하면서 열면서 차에 들어가시는 분, 저도 좀 찔리는데요. 이건 사실 자기 차가 어느 차인지 범인한테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여자의 차가 저 차네? 혼자 있네? 그래서 미리 잠금 해제를 하면은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을 타겟팅해서 공격을 하거나 미리 차 뒷좌석에 숨어 들어오거나 할 타이밍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안다면 차 바로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5번째, 낯선 사람의 도움은 거절하세요. 사실 이게 어렵죠.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거나 할 때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나이스한 제스처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깨름직하거나 살짝이라도 의심스럽거나 하면 경찰한테 전화를 하거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공식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이게 다 나쁘다고 할 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 혼자일 때, 그런 상황일 때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유 없는 친절을 경계를 해야지 되는 사회이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하면 사람의 판단력,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경계심이 갑자기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정신을 딱 차리세요. 정말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진짜 착한 마음으로, 진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다면 내가 그 사람의 호의를 거절을 해도 이해해요.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내 호의를 거절해? 네가 뭔데? 이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 해보는 컨셉이기는 하거든요. 미국에서 사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여러분이 또 미처 알지 못한, 듣지 못한 이런 현실, 또 다른 현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살아났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나는 항상 이런 사건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다, 머릿속으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진짜 벌어졌을 때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나, 뭐 이런 일이 다 있겠어? 에이 설마. 하지만 이걸 시청하실 때 그냥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혹시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혹시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진짜 하나라도 믿고 의지할 나의 옛날 기억, 어디서 주워들은 팁, 이게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까지 마지막에 첨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얘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좋았다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시면은 영상 만드는데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들 안전하고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ave a good night and be safe out there.